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요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입실론 제로라고 그러고 입실론 제로라는 건 진공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물 분자는 그거에 79배나 되는 뭔가 좀 물질다운 에너지다운 그런 게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런 것들 속에 이제 물 분자 속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극성을 띠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뭐냐면 플러스 극성하고 마이너스 극성이 합하면 제로가 돼야 되는데 그 제로가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된 놈도 있고 요렇게 된 놈도 있고 요렇게 된 놈도 있고 뭐 요렇게 된 놈도 있고 해서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속박전화라고 그러는데 이 속박전화도 결국은 전기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자유전화, 저기서 전화라고 할 땐 자유전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화, 그리고 속박전화. 그러니까 속박이란 말이랑 자유란 말이랑 상반되잖아요. 자유전화는 도체에서부터 탈출해 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 전화가 결국 우리 전기를 이렇게 품고 다니는 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체 표면에 전화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도체가 하나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민주가 시쿨롱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서로 밀쳐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등 간격을 이루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진영이가 또 다른 도체를 갖다 이렇게 놓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주에 있던 전하가 10개가 여기 유도가 돼 이렇게 유도가 되고 한쪽으로 유도가 돼. 왜냐하면 이게 플러스 극성을 갖고 있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이쪽으로만 오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캐패시터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체 표면에 여기 이렇게 나열된 것을 전하라고 그러는 거고 자유전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이건 도체도 아니고 물체 내부에 유전체라고 말하는 건데 물체 내부에 속박전하 원자핵이 있고 그 둘레를 도는 전자가 있는데 이 극성하고 이 극성이 플러스 하면 합하면 0이 되지만 그게 완전히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속박전하 여기 이제 자유전하지만 디폴트로 그냥 전하라고 그러는 놈. 그리고 세 번째 소스가 시변자기장 그랬잖아요. 그 자석을 움직이면 그게 전기를 생성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요. 에너지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전기장의 소스는 세 가지다라고 우리 정리를 하자고요. 그래서 정전기장이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학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유전화 세 번째 소스 말고 시변 자기장 이런 거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그저 전화 자유전화와 조금 더 배우자면 속박전화에 의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걸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에는 CGV로 배우면 되겠다. 쿨롱의 법칙, 가우스의 법칙, 그리고 포텐셜을 이용하는 방법 그렇게 배우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기장의 세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전기장의 세기라는 용어는 다르게 부르기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전기의 세기라고 하기도 하고 다르게 부르는데 우리는 전기장의 띄고 세기 이렇게 이제 정해진 거예요. 이게 이름이랑 똑같고 인호 이것처럼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정해진 이름이에요. 전기장의 세기라는 것인데 이 세기라고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벡터 물리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벡터 물리량의 크기라는 것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세기라고 안 그러고 크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달라요. 용어가 달라요. 세기 그러면 벡터 물리량, 크기 그러면 스칼라 물리량의 크기 그렇게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라는 것이 이제 정해되는데 이때 이제 전기장의 세기라는 것의 단위는 포스에 이게
세기는 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뉴턴입니다. 뉴턴인데 몇 쿨렁에 대한 뉴턴이냐 1쿨렁에 대한 뉴턴이에요. 1쿨렁이 얼마나 힘을 받길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아까 다시 돌아가서 여기 이렇게 10쿨렁이 이게 1쿨렁이라고 해서 하나가 10쿨렁이 이렇게 나열돼 있을 때 여기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1쿨렁을 테스트 전화로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테스트 전화로 1쿨렁을 가지고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다 1쿨렁을 이제 테스트 전화를 여기다 1쿨렁을 이렇게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쿨렁을 갖다 놓는다 그러면 여기 전화들이 있으니까 요 전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노야? 밀어내겠죠. 밀쳐내겠지.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 청력이 작용하는 것을 이게 만약에 무한평면 넓고 훨씬 높다. 이거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러면 요거 그 밀쳐내는 청력이 대칭적이란 말이에요.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밀려나요. 이렇게 밀려나는 이것을 가리켜서 전기장의 세기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전하가 있을 때 이 전하를 다시 조금 세밀하게 보자 그러면 여기 전하가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요 전하를 요 한 점에만 있는 것이라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요 한 점에만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 그런다면 여기에 요 전하가 있다 그런다면 이걸 우리는 DQ 프라임이라고 쓰자고요. DQ 프라임이라는 건 뭐냐면 D라는 말은 인피니테시멀리 스몰 그런 뜻입니다. 아주 점처럼 가장 적은 단위, 자른 거 옆에 있는 거는 무시하고 그건 나중에 계산하면 되니까 그것만 계산해 보자 그런 얘기고 여기다 우리 수업에서 쓰는 프라임이라는 의미는 소스다 그런 뜻이에요. 소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해서 프라임을 붙일 테고요. 그럼 요것 때문에 여기에 1쿨렁 플러스 1쿨렁이에요. 플러스 1쿨렁인 테스트 전하가 받는 힘은 요것 때문에 이렇게 밀쳐내는 힘일 거란 말이에요. 이 밀쳐내는 힘이 얼마냐 그랬더니 쿨렁이 이것을 발표를 하기를 이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썼냐면 소스가 DQ니까 이것도 DE 이렇게 쓴 거예요. 아주 적은 전하에 의한 적은 전기장의 세기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 수식을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는 뭐냐 하면 DQ 프라임에 비례하고 이런 뜻입니다. DQ 프라임이 제로다 그러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야나 없지. 그지? 그런 의미. DQ가 크면 클수록 힘은 커진다. 그런 뜻이죠. DQ 프라임에 비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이 거리를 R이라고 하면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4파이에 반비례하며 그리고 입실론 제로에 또 반비례한다라고 이제 발표할 거예요. 다음 장에서 발표할 거예요. 미리 내가 좀 폭로를 했네. 예? 그게 쿨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쿨렁의 법칙. 그게 쿨렁의 법칙이에요. 그럴 때 여기 4파이 R 제곱이라는 것은 뭘 여러분이 연상하면 되냐 하면 여기 하나가 있다면 여기 이렇게 된 구를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서의 여기네 요 쪽으로 가져와 봅시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크기만 얘기할 때 지금 크기만 얘기했어요. 크기만 얘기할 때 여기서의 힘 받는 힘 여기서의 받는 힘 여기서의 받는 힘 여기서의 받는 힘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지금 그려놓은 저게 뭐예요? 구죠. 구 표면적이 얼마예요? 4파이 R제곱이잖아. 그런 의미에 4파이 R제곱으로 나눈 값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나중에 가면 다 연결될 테지만 어쨌든 왜 4파이 R제곱에 반비례할까는 그렇단 말이에요. R제곱에 반비례하고 4파이에도 반비례하며 입실론 제로라는 여기가 이제 자유공간 진공 그런 뜻이니까 자유공간 진공의 그 우주상수의 유전체 상수라고 말하고 유전체율이라고 말하는 입실론 제로에 반비례하며 방향은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을 우리는 이렇게 쓸 거예요. 요렇게 쓰고 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요거라고요. 요렇게 써 요거나 같죠. 요렇게 써서 AR 이렇게 쓸 거라고요. 그러면 요거 때문에 이게 생겨나는데 요러한 방향으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며 반비례 상수가 4파이 입실론 제로인 이런 힘을 받는다예요. 이런 비슷한 힘을 우리는 어디서 봤어요? 만유인력에서 봤죠. 만유인력도 똑같이 이런 형태라고 입실론제는 없지만 만유인력의 그 힘이라는 것은 포스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이걸로 쓰게 되면 4파이 R 제곱분의 M1, M2, AR 이렇게 되는 놈이라고 해요. 이게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지구와 여러분의 몸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력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여기 이 중력 가속도 때문에 키가 이만한 거라고. 달에 가면 이 키가 얼마나 커질까? 커지겠지.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니까. 예? 그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이 물체와 물체가 이렇게 돼서 요거는 말하자면 지금 이 질량과 이 질량이 서로 밀쳐내는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여러분에게 폭로를 하자면 지금 우주는 수축하는 게 아니라 팽창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역이 생각에는 수축해야 맞는 거야? 팽창해야 맞는 거야? 왜? 근거가 뭐야? 에, 그 아무 말이나 대잔치 하고 있네. 물체끼리 지금 이제 이제 이론은 이렇게 세워놨어요. 어, 빅뱅이 일어났다고 보통 이제 과학계에서 얘기하는데 빅뱅이 일어나서 물체가 이제 막 서로 밀쳐내면서 이렇게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요 물체와 요 물체가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인력자연. 그래서 어느 순간이 가면 수축할 거다. 우주는 수축할 거다. 그래서 그 예측했던 수축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오래전에 지났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팽창해. 그래서 무슨 이론이 생겼냐면 만유인력의 법칙은 그대로인데 저기에 M1, M2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질량이 플러스 질량만 있잖아요. 그지? 플러스 질량만 있잖아. 마이너스 질량이 더 많대. 플러스 질량에 비해서 마이너스 질량이 73%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이너스 질량을 우리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놈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 원리에 의하면 요거하고 요것이 같은 극성이라면 청력이겠지만 아니죠. 이거는 만일력은 거꾸로지. 같은 극성이라고 그러면 잡아당겼지만 인력이 있잖아요. 잡아당겼잖아요. 여러분하고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잖아. 같은 질량이니까 같은 극성의 질량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질량이 어딘가에 있다면 그놈은 밀쳐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우주가 팽창하고 있대요. 그거 거부하는 과학자 없습니다. 과학자는 다 받아들여요. 그만큼 그걸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본 적은 없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암흑물질을 볼 수 없듯이 그 블랙홀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블랙홀 보는 순간 이미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과학적인 원리로서 설명을 하는데 요거하고는 다르다. 요거는 같은 질량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지만 이거는 다른 극성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 같은 극성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라는 이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해서 이때 이 힘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1쿨렁이잖아요. 1쿨렁. 1쿨렁이기 때문에 1쿨렁당 힘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포스 Q다. 이게 Q는 프라임이 없죠.
프라임이 없으니까 이건 테스트 차지 1쿨롱이 아니라 Q쿨롱이라면 그런 뜻이에요. Q쿨롱이라면 받는 힘을 Q쿨롱으로 나눠주면 그게 1쿨롱당 그렇게 되니까 단위가 뉴턴파 쿨롱이 되더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정전기장에서 다루게 되는 식이 두 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식이 다이버전스 오브 D라는 식이 로브, 우리가 첫 시간에 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소스죠. 소스 때문에 생겨나는 이제 전속 밀도라는 거. 여기에는 이제 전속 밀도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전하 밀도가 있는데, 전하 밀도라는 소스 때문에 전속 밀도라는 것이 발산해 나가는 형태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식이 콜 오브 전기장의 세기는 0벡터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것에 맞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도입을 해서 전기장의 세기를 마이너스 그레디언 V라고 써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회로 이론의 아마 첫 내용일 거라고. 거기서 말하는 볼테지. 그게 이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볼테지를 사용하면 훨씬 문제를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왜요?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니까. 그러니까 스칼라를 먼저 구하고 아까 세 번째가 뭐였잖아요. 쿨롱의 법칙, 가우스의 법칙, 포텐셜 법칙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걸 먼저 구하고 이렇게 가면 쉽잖아. 그죠? 그럼 이제 그게 무슨 원리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도체가 있을 때 이 도체가 있을 때 이게 100볼트다. 여기 10쿨롱을 줬기 때문에 이제 100볼트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밑에 이 지구가 있다면 여긴 0볼트잖아요. 0볼트라면 여기 중간에는 50볼트예요. 여기는 75볼트예요. 여긴 25볼트라고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변화율을 말하거든요. 변화율은 이제 증가율 위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어때요? 증가하죠. 요게 1m라고 하면 1m당 25볼트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증가하는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이 방향일까요? 이 방향일까요? 이게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증가하는 방향일까요?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소하는 방향일까요? 감소하는 방향이지. 이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100볼트고 이게 0볼트라면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서 이거를 D라는 것으로 설명하자면 플러스 전에서부터 발산해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건 이제 두 번째 가우스 법칙으로 배울 건데 요렇게 되는 거라고.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전기장의 세기를 표시한 것일 수도 있고 D를 표시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지금 하나씩 추적해 가면서 자, 쿨롱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여기 보면 쿨롱의 법칙 그대로 하는데 이거 수식 외워서 여기다 뭐 대입하면 구한다. 그런 거 우리는 안 해요.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기장의 세기는 공간의 위치의 함수예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이때 여기 프라임 없죠. 프라임 없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벡터 물리량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위치 그런 의미예요. 그 반면에 요 R이라는 것은 요 R 벡터하고 소스가 있는 위치하고의 어떤 관계식이겠죠. 거리니까, 상대 거리니까. DQ 프라임이라고 프라임 썼으니까 이게 소스란 말입니다. 소스가 놓여져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저식을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면 이 의미를 이제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DE라는 것을 구했는데 여기 R 벡터라고 썼고 BQ 프라임의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제곱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이해가 되겠어요? 소스가 소스 위치에 있다 그런 얘기. 요건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요건 위치. 요 위치예요. 위치에서 요 위치에 소스가 있고 요 위치에서 경기장의 세기를 측정해 봤더니 계산해 봤더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 R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R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겁니다. R 벡터와 R 프라임 벡터의
거리의 제곱 그런 뜻이에요. 여긴 벡터 계산을 하지만 어쨌든 그 거리를 해서 제곱을 해준 것으로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쿨롱의 법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렇게 법칙이 선언이 되면 오늘 여러분 강의 끝날 쯤에서 내가 이론 하나를 오늘 발표할 거란 말이에요. 프리미어야. 이론 하나 발표하는데 이렇게 이론을 발표하면 막, 야, 뭐야, 그거 왜 그래? 뭐 이런다고. 쿨롱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그 시절에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뭐 그게 말이 맞아? 뭐 이래서. 오음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말이 맞아. 근데 지금은 어때? 다 받아들이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 법칙이라는 것이 모델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한동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러다가 그게 과학 법칙으로 이제 정규화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DQ 프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DQ 프라임이 있는 그 위치 벡터를 R 벡터 프라임이라고 썼어요. 그죠? 이해하겠죠? 프라임은 소스가 있는 걸 지칭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1쿨롱을 갖다 놓은 거라고. 1쿨롱을 갖다 놨으니까 그 위치가 얼마냐? R 벡터라고 이렇게 쓴 거라고. 요 위치 벡터잖아요. 요것도 위치 벡터고 요것도 위치 벡터인데 요거는 소스가 아니라 현상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어디냐를 말하는 거고 이건 소스가 어디 놓여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여기에 전화가 있다 그러면 여기 1쿨럼 갖다 놓으면 당연히 이렇게 반발하겠죠. 그러나 이거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는 분명히 1쿨럼이에요. 플러스 1쿨럼.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면 이게 반발력으로 표시한 게 맞아요? 맞아요. 왜 맞냐면 반발력으로 표시해놓고 마이너스 값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요게 있는 거잖아요. 요게. 그럼 요렇게 표시한 것이 요게 만약에 0보다 작다 이러면 이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인력이죠. 그러니까 이 수식 하나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만유인력도 이거 수식 하나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암흑물질이 있어도 이거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식은 하나예요. 거기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다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게 플러스 전하면 이렇게 반발력이 작용하는 전기장의 색이 이게 마이너스 전하면 흡입력으로 작용하는 전기장의 색을 표시하는 거 한 큐에 그냥 해결한 거라고 한 큐에. 어쨌든 그렇게 된다라고 쿨롱의 법칙이 선언되었고 지금까지 아무도 이제는 톤을 못 따라요. 저거 이제 다 법칙으로 과학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때 DQ 프라임은 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저것처럼 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쿨롱 파 미터, 요건 쿨롱이고 요건 쿨롱 파 미터고 요거는 쿨롱 파 미터 제곱이고 요건 쿨롱 파 미터 세제곱에 아니 쿨롱 파 미터 세제곱. 그럼 여기다가 미터 세제곱을 곱해줘야 쿨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그렇다면 수식은 요건 이제 그 미소 전기장의 세기를 인테그랄 다 더하면 요렇게 더하든지 요렇게 DQ 프라임을 더하든지 로 L DL 프라임을 더하든지 아니면 로 S DS 프라임을 더하든지 로 V DV 프라임을 더하든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 아까 여기다가 판을 깔아놨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판. 그럼 이렇게 판을 깔아놨을 때는 요거 해당될까요? 요거 해당될까요? 요거 해당될까요? 에? 다시 판이라고 그러면 판이 여러분 선처럼 보여요? 2번이죠. 이거는 로에스로 되는 거예요. 로에스로. 그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이 적용될는지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쿨롱의 법칙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신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할 거냐면, 우리 이제 그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 아니면 안테나. 이거 다 뭐예요? 그냥 원주 모양의 그 도체가 이렇게 길게 있는 거잖아. 그걸 이제 뭐라고 모델링 하냐면 이것처럼 모델링 할 수 있어요. 무한직선 전압밀도가 있다. 무한직선 전압밀도가 있다. 여기 이런 도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도체가 원통 모양이잖아요. 이게 가늘다 그러면 이게 도체라고 이 도체 표면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멀리서 보면 뭐 생뚱맞죠. 근데 요 가까이서 보면 이게
원통이라고, 원통. 거기다가 아주 가까이 가면 이게 무한이라고. 이쪽으로도 무한대, 이쪽으로 무한대. 그런 무한대인 경우에 쿨렁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쿨렁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은 무슨 좌표계를 쓸까? 직각좌표계, 원주좌표계, 구면좌표계. 그럼 이 모양을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요 필라멘트는 무슨 모양일까? 구면? 아니죠. 직육면체? 아니죠. 이 세 번째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주 모양이죠. 그래서 원주좌표계를 쓰는 거예요. 원주좌표계를 쓰고 원주좌표계니까 좌표값도 3개, 성분값도 3개인데 이제 대칭성을 보자고요. 왜냐하면 여기도 아까 쿨렁을 놨을 때 이게 균등하게 분포되잖아요. 그래서 로S라는 값이 여기 균등하게 이제 확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기도 균등하게 분포될 거예요. 로L이 균등하게. 그럼 균등하게 분포된다 그러면 이렇게 전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여기에서의 전하라는 건 여기도 무한대고 여기도 무한대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측정한 거나 이렇게 올라가서 측정한 거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로 아니죠. Z의 함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 phi Z의 함수일 거다라고 맨 처음에 시작하지만 Z 아닐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스칼라 값이니까 phi 아닐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나 여기서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크기가. 요건 크기만이니까. 그럼 이제 결국 뭐냐면 그게 가깝냐 뭐냐 이것만 결정되겠죠. 그래서 로만의 함수예요. 그리고 무슨 성분만 있냐? 이게 여기 점 하나만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방사선으로 발산을 하는 모양으로 힘이 존재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무한직선이니까 요로만 이렇게 작용할 거란 요로만 이렇게 옆으로만. 그래서 옆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무슨 성분만 있냐? 로 성분만 있고 로만의 함수다. 이거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쿨렁의 법칙을 적용할 때 사실은 이제 슈퍼컴 그러면 그냥 쑥 돌리면 되죠. 근데 우리가 연필로 뭘 계산하려고 그런다면 요거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칭성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수학이에요. 수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거예요. 여기를 y축에다 지금 위치시켰어요. 위치시켰는데 로만큼 떨어진 점에서 왜냐하면 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로만큼 떨어진 점에서 그리고 p는 2분의 파이를 한 점으로 갖다 놨는데 왜요? b하고는 독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갖다 놔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z하고도 독립적이죠. 그러니까 z 이퀄 제로점 그걸 특정해서 갖다 놓고 그러면 여기에는 00z 프라임이라는 소스점이라는 게 보이고 거기에 로엘 dz 프라임만큼의 전하가 있고 dq 프라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는 요 값 중에서 요것만에 의해서 결정될 테고 그죠? z 프라임이 결정될 테고 그러면 요것 때문에 여기에 D1이라는 전기장의 세기가 형성될 테고 근데 요것이 있다면 무한직선이라면 여기도 대칭적으로 여기도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요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하고 합하면 무슨 성분만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 성분만 있다고. 그죠? 로 성분만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주차벽이기 때문에 로 phi z를 가지고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로 성분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요걸 이제 세타 프라임이라고 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R1 벡터라고 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2 벡터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제 그림을 가지고서 그림을 세팅을 했어요. 그 세팅을 한 다음에 그럼 R1이란 벡터 이 벡터를 여러분 추적할 때 머리로 하세요. 민주가 끄떡했어. 엉덩이로 하지 말란 말이야. 에? R1 벡터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가기보다는 요렇게 가라고 민주야. 요렇게 가면 되지. 요렇게 갔다 요렇게. 그게 똑같은 벡터라고? 요게 뭐예요? 요 벡터의 반대잖아. 요게 뭐예요? 요 벡터잖아. 그러니까 R 벡터 빼기 R 프라임 벡터잖아. 그게 저거라고. 응? 그 다음에 여기서는 R2가 필요했었지 아까. R2라는 벡터 필요했었죠.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는 요 벡터 그대로고 이렇게 간 것이니까 그건 더해주는 거잖아. 요거 틀렸죠. 요거 잘못됐어요.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
그러면 거리는 똑같잖아. 그죠? 거리 똑같고 단위 벡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기 단위 벡터가 있었잖아요. 여기 단위 벡터 요거. 그걸 위해서 단위 벡터 구하고 요거에 대한 단위 벡터 구하려면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둘 다. 크기로 나눠줬어요. 그렇게 나눠주고 이쪽을 D1 아래쪽으로 향했던 거, D2 위쪽으로 향했던 거, 그거 합하면요. 그거 합하면 요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로 성분만 있는 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하면 다 되죠. 왜냐하면 요렇게 가는 동안 여기도 동시에 가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지금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Z''을 0에서부터 가는 거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야. 왜냐면 두 개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면서 이게 왜 나왔냐고요? 크기만 지금 나왔는데 이게 두 개를 더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 두 개를 더해서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쯔 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너무 빨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야. 이건 산수야. 여기엔 무슨 정전기하기 들어가 있지 않아. 앞에 내용이 이제 정전기하고 산수.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야. 자, 이것만 정리하자고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적용을 무한직선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첫 번째 점전화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점전화 Q 프라임.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지구 엄청나게 크죠. 우리가 보기엔. 근데 태양에서 볼 땐 뭐해? 점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전체를 하나로 점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전화가 하나 있다고 그런다면 이 경우에 전기장의 세기는 어디서냐면 우주에 뭐 어디든지죠. 달에서든지 뭐 어디서든지 이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 이때는 R제곱을 쓰는 이유는 원점을 제로라고 이제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것을 원점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뜻이에요. Q 프라임이 원점에 있어요. 원점에 있으면 거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구를 원점으로 잡은 거예요.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 이거예요. 거리 아까는 라지 R을 썼다고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구면좌표계 R 값 그대로 쓴 거예요. 여기 구면좌표계예요. 구 모양이잖아. 점전한 구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Q 프라임이 들어가고 A 여기도 R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한직선이라고 쓴 것은 로 L 이거는 쿨롱이고 이거는 쿨롱파미터인데 이것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잘 보세요. 이제부터는 특징을 외우는 거야. 특징을 외울 때 이때는 4파이에 반비례했어요. 이때는 2파이가 돼요. 그리고 입실렌제로는 그대로 오고 요 R 제곱 거리에 반비례하던 것이 이 점전화에 비해서 무한직선이라고 그러면 점전화가 촘촘히 계속 놓여 있는 거잖아. 촘촘히. 그럼 더 강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로에 반비례해요. 이때는 R 제곱에 반비례했는데 이제 로에 반비례해요. 그러면 로에 반비례하게 되면 여긴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는 아까는 요게 쿨롱파 미터 제곱이었어요. 요때는 쿨롱파 미터 제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때는 로에를 쓴다고. 여기다 로에를 쓰게 되면 이게 쿨롱파 미터가 있었고 미터가 있으니까 쿨롱파 미터 제곱이 되잖아요. 특징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전화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걸로 A로 이게 원주좌표계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정은 여러분이 하여튼간 좀 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고 그걸 이제 결론은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4파이에 반비례하던 게 2파이에 반비례하고 4파이 입실론 제로에 반비례하던 거 2파이 입실론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던 게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이쪽엔 Q 프라임에
비례하고 여기는 로엘 프라임에 비례한대. 로엘 프라임이라고 씁시다. 둘 다 똑같은 소스니까. 하나 더 아직 안 배웠어요. 무한평면. 그때는 뭘 쓸까요? 쿨롱파미터. 여기는요. 쿨롱파미터 제곱 로에스라고 쓴다고요. 무한평면. 그러니까 이 바닥처럼 이렇게 무한평면. 그럼 무한평면일 때는 이때 전기장의 세기는 훨씬 더 강화됐겠죠. 이때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여기는 거리에 비례해. 거리에 반비례했어요. 여기는 어떠냐면 놀라지 마세요. 여기는요. 이 파이 대신에 2예요. 이거는 2배였는데 이거는 8배예요. 이 입실론 제로의 로 S A 노말 이렇게 돼. 거리하고 상관이 없어졌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네. 놀라야지. 이거 보고 놀라야지. 거리에 관계 없어진다니까. 왜냐하면 가정이 뭐냐면 무한평면이기 때문에. 무한평면이. 자, 여기 요렇게 되는 것이 뭐 해야 된다고? 쿨롱파미터 제곱해야 되는 거죠. 쿨롱파미터 제곱, 쿨롱파미터 제곱, 쿨롱파미터 제곱. 여기는 거리하고는 상관없어지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어요. 캐패시터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플러스로 그 분포되어 있고 마이너스 분포되어 있는 요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전기장의 세기가 균일한 값으로 결정이 돼요. 그것도 우리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렇게 있다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놓으면 행복할 거예요. 물론 이거 구해가는 과정은 여러분의 수학적인 무슨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야죠. 삼각함수도 동원해야 되고 벡터 연산도 동원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만 결과는 저렇게 간단하다. 자, 그런 것으로 이제 쿨롱의 법칙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적용한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아까 이 전하가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전하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하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됐다라는 건 사실 뭘 뜻하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적지만 여기서는 좀 크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면 이게 XY 평면이라 그러면 이거는 Z예요. 이게 Z고 이게 X축 이게 Y축이라고 한다면 Y 콜 CX라는 형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산을 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기력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전기력선. 그래서 전기력선, 일렉트릭 스트림 라인의 그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려면 뭘 알면 좋으냐 하면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 방정식 이런 것들을 푸는 방법은 이 기울기만 알면 돼. 이 기울기만 알면 그게 기울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죠. 이 X하고 Y 성분이 있을 텐데 X 성분이 있고 Y 성분이 있을 텐데 이게 dy, dx라는 이 기울기란 얘기잖아요. 기울기. 여기는 기울기가 다 똑같아요. 어디든지 다 똑같다고. 이거 따라가는 순간 크기는 달라지지만 기울기는 다 똑같다고요. 그렇게 기울기가 요거다라는 것을 알면 이걸 풀면 된다고. 이거를 풀어서 우리는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풀어갑니다. 자, 봅시다. 전기력선의 방정식. dy 오버 dx를 2y 오버 2x라고 놓고 또는 이렇게 놓고 지금은 2차원적이죠. 왜냐하면 z방향으로 무한직선이기 때문에 2차원적으로만 분포되어 있다고 다른 성분이 없잖아. 요것만 있잖아요. 근데 부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부가 있다면 이건 4통팔방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3차원이 될 거예요. 3차원이 되면 이 미분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dx 오버 2x 이퀄 dy 오버 2y 이퀄 하나 더 세우면 되죠. 뭐라고?
dz 오버 2z 이러면 된다고. 그러니까 2차원이기 때문에 두 개로 끝난 듯 보이지만 3차원 세계에서는 세 개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여기 있네. 아 이거 밑에다 놓고는 그래. 저렇게 구하는 것으로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아까 구한 거를 직각좌표계를 변환하면 우리 첫 시간인가 두째 시간에 이게 벡터 변환하는 거 한번 다뤘잖아요. 그렇게 벡터 변환하면 이렇게 변환이 돼요. 그럼 여기에 X성분 나오죠. Y성분 나오죠. 그러니까 원주 좌표계로는 그걸 못 봐요. 직각좌표계로 변환하면 X성분 나오고 Y성분 나오는데 X성분분의 Y성분은 여기 정해졌잖아요. 이 크기는 똑같고 이건 똑같고 여기에 보면 X분의 Y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분이. 그래서 dy 오버 dx는 결국 2y 오버 2x인데 x분의 y가 되니까 이거 미분방정식 풀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 수학적으로니까 이렇게 뭐 과정이 필요했지. 이거 그림 보고 이거 알잖아. y equal cx 또는 x equal dy 그래도 되는 거잖아. 그죠? 자, 뭐 여러분 아닌 것처럼 지금 그러는데 이런 전기력선이 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y equal 0이잖아. y equal 0이면 뭐예요? y equal 0x잖아.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거라고 거기에. 그 방정식을 구하는 것으로 전기력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요걸 가리켜서 전기력선의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전기력선의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으로 전기력선이 어떠한 모양을 띠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